리뷰에 앞서 채널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달성했는데요. 먼저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나는 솔로 리뷰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죠. 개인 사정으로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한 2주 정도 쉬었었고, 또 현지 와서도 처음엔 집을 못 구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녹화한다고 애도 좀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 채널을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열혈 구독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단순히 비난과 비판을 위한 리뷰가 아닌 항상 왜라고 물음으로써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가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길긴 하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자님, 이번 109화에서 화면에 무슨 비디오 반복 재생 장면을 보는 것처럼 난 1대1 데이트하고 싶은데 다대일은 싫은데 옥수님과 같이 나가는 게 무섭다.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또 전반적으로 자존감 낮은 사람처럼 계속 경쟁 자체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영자님이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그간 영자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자님의 자기소개를 통한 성향 분석을 해보며 복합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인상 선택 결과부터 보죠. 영자님의 첫인상 선택은 영철님이었죠. 그때 옥숙님, 정숙님과 같이 영철님을 선택했는데 영철님이 정숙님을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었죠. 그 사이 광수님이 또 옥수님을 선택하면서 옥수님도 한 표를 받았고, 근데 영자님은 결국 혼자 0표를 받고 끝이 났었죠. 그 뒤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었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말이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아기를 맡기고 나온 나들이인데 좋은 결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아기 생각하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영자님 아기가 지금 7살이죠? 7살 딸아이인데 잠시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죠. 자식 있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계속 같이 지내다 남의 손에 맡기고 큰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 대가로 뭐라도 건져가야 하는데 첫날 0표를 받고 멘탈이 탈탈 털렸었죠. 다른 한 분이라도 같이 0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공교롭게도 혼자였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영자님을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렇다 해도 전 영자님이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을 거라 확신하는데요. 이분 사전 인터뷰 때 다들 기억하시죠? 자기를 좋아해주면 왠지 매력과 호감이 떨어져 보이고 쟁취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영자님이죠. 옥수님과는 완전 정반대죠. 옥수님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뻐해주면 왠지 그 사람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또 호감이 간다라고 했었죠. 옥수님은 일단 그 상대가 먼저 해주면이라는 전제가 달리지만 용자님은 그냥 내가 먼저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사랑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두 사람의 성향을 정의하기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영자님은 0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 빼면 시체라고 평가할 만큼 원래 이분 자체가 사랑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적극적이고 로맨티스트라는 거죠. 그만큼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선이 디테일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호감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자들도 이런 부류의 여자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출연 계기도 결혼식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죠. 혼전 임신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기로 했으나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 결혼식은 못하게 됐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자님은 특히나 이번 방송이 간절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큰 기대와 각오를 가슴에 품고 출사표를 던졌으니 첫째 날 혼자 0표를 받고 나서 받은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보란듯이 둘째 날 자기소개 때 제기하게 되죠. 그 시작 멘트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자라고 했었죠. 이분 안에 그 어떤 꿈틀거리는 사랑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전날 울면서 인터뷰할 때 그때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제가 좀 바꿔서 의역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온통 봄꽃 잔치 중인데 그 속에 흥미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영자님 입에 면도날 하나 물었다. 네, 면도날은 좀 그런가요? 씨 하나 악 물었다. 즉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거죠. 이제 두고 봐라. 내가 바로 영자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복선과도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영자님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일단 현숙님과 마찬가지로 입담이 좋아요. 그리고 남성분들과 같이 있을 때도 전혀 주눅 들거나 내숭 뜨는 타입이 아니라 티키타카도 잘해주고 센스도 좋고 재치도 넘친 분이죠. 첫인상 선택 후 영철님 차 안에서도 영철님이 이번 기수 여성분들 역대급이다 라고 하니 그 말이 대본에 있더라고요 라고 받아치는데 어색한 3대1 상황을 동창회처럼 만들어버리는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소개 잠시 볼까요? 영자님 나이 31살 이혼 4년차 최근 청약으로 경기도의 자가아파트 그리고 삼성전자 성격차로 이혼 양육하는 7살 자녀 한 명 있죠. 취미는 애기와 캠프 롱디는 자차로 2시간 안팎. 자, 이 정도만 보면 16기 여자 출연자들 중 스펙으로는 상급이죠. 이분이 사전 인터뷰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 라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원래 자신감이 있으신 분인 거죠. 원래부터가 그런 분이죠. 삼성전자 다닌다고 할 때 용호님을 향해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보셨죠? 원래 귀엽고 당당하게 나서지 않는 사람은 저런 거 잘 못하죠. 제가 다른 리뷰어들 영상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가 또 주제다 보니 알고리즘에 관련 영상들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얼핏 제목들을 보게 됐는데 영자님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 욕먹어도 싸다. 광수님과 옥수님 사이를 왜 끼어드냐. 징징대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전 순간 삘이 딱 왔죠. 그래 또 이참에 청개구리 기질을 발휘해서 청개구리 리뷰를 또 한번 해주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수님의 첫 선택이 옥수님이 아니라 영자님이었죠. 갑자기 왜? 라고 황당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건 영자님의 빌드업의 한 부분이다. 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영자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만 그냥 단순히 이분을 자존감 낮네, 쫄보네, 징징이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네. 첫 데이트 선택 때 영자님이 광수님을 선택했죠. 영철님은 그냥 뭐 정숙님이랑 잘 되는 분위기니 거기서는 완전 짐 싸고 발 뺀 거고 근데 영자님의 광수님 선택도 영 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날 야외 식사 자리도 그렇고 실내 술자리에서도 보면 영자님이 광수님과 딱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앵글의 메인 포커스라 두 사람에게로 미처 시선이 가지 않았겠지만 저도 영자님 기준으로 방송을 다시 보니 보이게 되더라고요. 즉 두 사람 중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전 그게 영자님이 아닌가 합니다. 실내에서 자리 배정해 준 사람도 영자님이죠. 그리고 영철님 찬에서도 광수님 이야기 나오자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궁금하다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광수님 자기소개 후 자리에 착석할 때도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을 해준 사람도 영자님이죠.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광수님에게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거든요. 뭐 큰 의미 없이 상대 격려 차원에서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상대 머리와 모자를 칭찬해 주는 영자님. 근데 그게 영자님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귀 기울여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광수님 자녀도 없고 상대방이 자녀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니 영자님 입장에서는 돌돌신과 나이차 빼고는 나쁠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수님도 첫 선택에서 옥수님이 아닌 영자님을 선택했죠. 그 이유가 옥수님에게 몰릴 듯한 경쟁을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영자님과 티키타카가 잘 맞았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번 선택은 여자들 선택이기 때문에 옥수님에게 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광수님은 영자님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픽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영자님의 빌드업이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영자님이 약을 좀 친 거라면 어쨌든 반은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런 결과를 유도했다 하더라도 영자님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데이트 나가면서도 광수님이 본인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나갔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영자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는 영수님이죠. 지금까지는 영수님과는 크게 접점은 없었지만 이순이 즉 백업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자님이 유독 다른 출연자들보다 영수님 차례 때부터 이미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첫인상 선택에서 0표를 한번 받아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광수님을 1순위로 정한 이상 누군가 빨리 나가준다면 그만큼 경쟁자도 줄어드는 거니 본인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영수님 0표로 확정됐죠. 영자님 물론 말은 내가 나갔어야 하는데 몰릴까봐 안 나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갈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많았었죠. 뒤로 갈수록
더 몰릴 것 같고 이순희 픽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그냥 토해본 것뿐이지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불안해지죠. 그 뒤부터는 영자님 계속 무너지는 모습의 연속이죠. 반복적으로 줄곧 하는 말이 난 1대1 하고 싶다. 옥수님과는 같이 나갈까봐 겁난다. 방에서 옥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그냥 난 나가서 혼자 술 먹고 진행이나 해야겠다. 커피까지 마셔야 하나. 빨리 와서 짜장면 먹은 사람들이랑 놀아야겠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말하죠. 이게 앞에서부터 빌드업을 계속 해오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자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영자님이 유독 옥순의 존재에 대해서 유난히도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죠. 근데 만약에 광수님이 본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오픈하고 데이트 나가는 상황이라도 과연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광수님은 영자님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광수님, 영자님 사이에 지금 옥수님이 들어와 있는 형국인 거죠. 광수님, 옥수님 사이를 영자님이 껴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건 어제까지였지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만약 옥수님이 광수님이 영자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이후 데이트에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전 100%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옥수님은 첫인상 선택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자신이 광수님의 원픽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옥수님의 사랑에는 항상 상대가 나를 먼저라는 대전제가 깔리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을 다시 돌려 첫째 날 저녁 식사 전 광수님이 여자들 숙소에 전자레인지를 찾으러 가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때 옥수님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보시면 광수님이 들어갈 때 공교롭게도 영자님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즉, 영자님과 순자님 빼고는 다른 여자분들은 그 장소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자님은 광수님이 옥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도 낮에 광수님 괜찮은 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호감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자리 배치도 계속 광수님 주변에는 영자님이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린 영자님의 빌드업인 겁니다. 근데 그때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옥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광수님에게 쌈을 싸주죠. 이놈은 내 거야. 내가 점 찍었어. 라고 공표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지금 영자님, 광수님 옆에서 빌드업 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속으로 뭐지? 옥순 캐릭터 역시 강하네 강해. 그런 생각했겠죠. 그 뒤 자리를 실내로 옮겨 술자리는 이어지죠. 그때도 영자님의 빌드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광수님이 옥수님에게 고백했던 사실도 모른 채로 아니나 다를까 술자리 중간에 남자들 첫인상 선택을 하게 되고 광수님은 보란듯이 영자님 앞에 두고 옥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옥순 트라우마의 시작인 겁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영자님 입장에서는 옥수님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옆에서 저녁 내내 빌드업하고 있는데 쌈 한 방에 다 무너지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영자님도 난감한 겁니다. 영철님 차 타고 오면서 앞자리에 앉았던 옥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광수님 다 좋긴 한데 모든 여자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 분 같다라고 은근 디스 쳤잖아요. 뒷자리에 분명 영자님도 다 듣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옥수님의 쌈 한 방. 그것도 사람들 다 있는 첫날 첫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영자님에겐 충분히 옥순 트라우마 생길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행도 하고 슬슬 약몰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치다 보면 엔간에서는 어느 정도 다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 이 경우는 또 뭐지? 이런 황당함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었던 영자님의 또 다른 성향. 영자님은 말은 쟁취하는 사랑을 좋아한다.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과 대부분 만났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나는 솔로와 같은 야생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죠. 쉽게 말해 우리 나와바리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경쟁은 했었어도 소위 말해 진또배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화려한 여우가 되길 꿈꿔왔지만 그냥 너구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곰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번 나는 솔로에 진짜 참한 여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우라는 말에 또 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쁜 의미로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쨌든 참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싸구려 산티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우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옥순이라는 그 네임밸류에서 오는 위압감. 겉으로는 털털하면서 진행자 욕심도 있고 적극적인 영자님, 또 마음 한편으로는 옥수님과 같이 여성스러워지고 싶은 갈망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자님 사랑꾼이죠. 누구보다도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한 그런 분이죠. 영자님이 입는 옷 스타일도 예쁜 치마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옥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냥 본인의 빌드업을 쌈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한 번 무너진 감정선과 멘탈 붕괴는 옥수님 앞에서는 회복이 쉽게 안 되는 거죠. 다음 주 데이트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2대1 데이트 상황에서 광수님에게 또 한 번 더 쌈으로 발라버리죠. 옆에서 영자님은 뭐 어째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옥순의 쌈 트라우마 두 번째죠. 영자님 표정 보시면 거의 나라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서 자꾸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급기야 세컨픽이었던 영수님에게로 방향을 틀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글쎄요.
과연 영수님의 최종 타겟이 영자님일까요? 본인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을 더욱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월급쟁이 영자님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죠. 오늘 영자님 분석 재밌게 보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